전쟁 영화의 총격전 장면을 CG 없이 아무 특수효과 없이 진짜로 실탄을 배우들에게 쏴 찍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열악했던 한국의 60년대에 제작된 명작 전쟁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이 영화의 총격전 중 일부는 실제로 배우들에게 실탄을 쏴서 찍었다고 하죠. 당시엔 영화 촬영용 특수 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국군의 활약을 담은 영화라고 하니 국방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줬다고. 그래서 감독님, 대규모 총격전 장면 찍어야 하는데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냥 실탄 쏴. 국방부가 총 준대. 배우들 맞추지만 말고 쏴. 결국 전 군과 서울시경에서 차출된 최고의 실력을 가진 특등사수들이 절대 배우들을 맞추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배우들 몸을 살짝 피해 오조준으로 사격을 가하여 찍은 장면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엔 감독님이 직접 M1 게런드 소총을 들고 배우들을 사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감독님이?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 감독님 자체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국방부의 화끈한 지원을 받아 1,500여 발의 TNT 폭발, 실제 탱크와 군용기 동원, 현역 해병대 3,000여 명 동원, 특등사수 차출, 등장인원 14,500여 명, 총 전체 인원 10만 명. 이 정도면 진짜 전쟁도 가능하지 않냐? 나 같으면 영화 찍다가 바로 청와대로 가서 내가 왕으로 군림을.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왔어! 또한 원로 배우 구봉서 선생님의 회고에 따르면 감독님은 배우들이 의식하고 피해 다닐 것을 우려해 배우들에게 어디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엔 기술력이 발달해 말하는 사자, 노래하는 멧돼지, 여자 꼬시는 금수저 사자놈, 새로운 실세 형님에게 아부하는 동물들, 이런 것 구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지. 말하는 사자를 구해오라고요? 그깟 거 뭐 컴퓨터로 만들면 되죠. 제 여친도 컴퓨터가 구현해줘서 거기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지금은 기술력이 너무 좋아 오히려 문제일 정도지만 70년대엔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없어요 그냥. 1981년작 로아는 맹수들과 함께 사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CG 없이 실제로 사자 71마리, 호랑이 26마리, 표범, 제규어 등을 동원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함께 살며 찍었죠. 심지어 이 영화는 TP 헤드런, 노엘 마셜 부부가 만든 영화인데 두 부부의 자녀들도 영화에 출연했다고. 말 그대로 아이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으신 애들 진짜 강하게 키우시네. 여튼 그럼 사고가 없었냐? 그럴 리가 있나? 내 일할 줄 알았다. 제작자이자 주연인 TP 헤드런은 목 부분을 사자에게 물려 38바늘을 꿰맸고 그의 아들 존도 팔을 물려 56바늘, 딸 멜라니는 얼굴을 물려 50여 바늘을 꿰매고 얼굴 성형수술까지. 감독인 노엘 역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 수십 바늘을 꿰맸으나 이후에도 계속 공격을 받아 결국 피부가 괴사, 그래서 피부 이식까지 받았다고. 또한 촬영감독 얀 드봉은 머리를 물려 두피가 찢기고 벗겨져 220여 바늘을 꿰매심. 이렇게 셀 수도 없는 크고 작은 부상들이 이어져 결국엔 전체 스텝 중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거의 매일 부상자가 속출해 나오는 공포의 현장이었다고. 덕분에 영화 속에서 손에 피를 흘리는 이 장면, 머리를 물려 비명을 지르는 이 장면, 맹수들 사이에서 사색이 뛰어나가는 장면 등 이런 장면들은 사실상 실제 상황이라고 하죠. 심지어 89년 한국에서 개봉했을 당시의 포스터는 제작기간 12년, 총 맹수 156마리, 야생종, 총 부상자 36명 중 중태 12명, 총 실종자 3명, 완벽한 바캉스 해결. 뭘 자랑하는 거야? 최근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제작자이자 주연인 TP 헤드런은 이러한 사실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7명 정도라고 말했죠. 하지만 원래 70여 명의 큰 부상이 있었다고 알려진 것은 카메라 감독 얀 드봉, 감독의 아들 존 마셜, 그리고 다수의 스태프들 증언 이후였고, 이러한 내용을 영화 홍보용 문구로도 좀 써먹었으나 오히려 너무 무모하고 위험했다는 논란과 혹평이 많았던지라 아무래도 수습용으로 한 말 같네요. 실제로 저 인터뷰에서도 본인의 부상, 딸의 부상, 남편의 부상과 피부 궤저 등은 인정했거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도 하셨어. 영화 찍다가 죽지 않은 게 아주 신기할 일. 나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결국 오차가 있을 순 있으나 맹수 소굴에서 물리고 피가 철철 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네요. 영화 배우 하시게? 그럼 이거 있어야 돼. 충분한 연기력, 그리고 목숨 여러 개. 이미 좀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한데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날아오른 물건들을 한 손으로 다 잡는 이 장면도 CG가 아니라고 합니다. DVD 코멘터리에서 VFX 감독 존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장면은 토비 맥과이어가 손에 테이프를 붙여 쟁반을 고정시키고 이후 실제로 던져 156번 만에 성공해 찍은 장면. CG 그딴 거 필요 없음.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됨. 이와는 반대로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CG 처리한 장면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에는 의외로 CG인 것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바로 정답은 이 개똥. 이 개똥은 무려 500만원 이상을 들여 만든 CG입니다.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그걸 만들어내길 기다릴 순 없고, 그렇다고 설사약을 쓸 수도 없으니 그냥 CG로 만들기로 했다네요. 시간과 돈의 전쟁터인 촬영 현장에서 개가 똥 싸기를 기다리느니 강 500 주고 CG 처리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뭔 요상한 상황이네요. 500만원짜리 디지털 똥이라니. 이 양놈들아, 우리 조상님은 이런 걸 예측하셔서 이런 말도 만들어놨어. 개똥은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집 강아지한테 잘해줘야겠다. 야, 네가 참 귀한 걸 싸는구나. 1953년작 10개. 이 작품은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만들어진 관계로 제대로 된 CG 기술이 없었는데요. 근데 공해, 즉 바다가 갈라지는 이 장면을 CG 없이 실제로 찍어 멋지게 구현해냈죠. 감독님, 이번 영화는 10개랍니다. 성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막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요. 아, 그래? 그럼 뭐 바다 갈라서 찍지 뭐. 제대로 된 CG 기술은 없지만 어렸을 때 싱크빅 좀 하신 듯한 우리 제작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를 극복하죠. 이들은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 대형 수조를 만들고 수조 가운데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로 물이 넘쳐 흐르게 했죠. 물이 가운데로 모이는 이 장면을 찍은 뒤 이를 거꾸로 돌리면 마치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물이 갈라지는 장면은 찍기 어려우니 물이 모이는 장면을 찍어 이를 거꾸로 재생한 장면. 사실 이 방식은 1923년 원작에서도 쓰인 방법인데 1953년작에선 이러한 거꾸로 재생 기법 외에도 구름과 연기도 합성해 만들어 당시엔 최고의 기술로 평가받은 장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하나 더 있죠. 영화 나이트메어에서 엄청난 양의 핏물이 솟구치는 이 장면도 사실은 모든 것이 거꾸로 된 세트를 제작한 후 엄청난 양의 핏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을 찍은 뒤 이를 반대로 돌려 완성한 것.